안녕하세요. 대치동 하이퍼루트 고입 전문 입시 컨설팅 학원의 원장 박준상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항상 요청을 해주셨던 면접에 관한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합니다. 사실 면접에 관련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고 또 실제로 받은 질문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 오늘 소요될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집중해서 메모도 해가면서 우리 학생분들은 필기를 메모도 해가면서 차근차근 한번 영상을 반복해서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면접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여쭤보는 질문에 대해서 저랑 하나씩 짚어볼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면접을 인원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선생님, 면접장에 들어가면 몇 대 몇 면접을 보나요? 저만 들어가나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도 들어가나요? 혹은 면접관은 몇 분이 들어오시나요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이 영상을 보는 아이들 대부분이 외고나 국제고 혹은 뭐 자사고에 가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면접관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3분이 들어오십니다. 3분이 들어오시고 대부분 지원자는 1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대1 면접을 보는 거죠. 다시 지원자는 only one, 여러분들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면접장 안에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면접관분들이 총 3분 정도 계시고 뭐 일부 학교는 4분 정도까지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건 이제 학교마다 혹은 그 해에 학교의 내부 사정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매년 입학처에서 발표를 하니까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여러분이 지원하는 학교를 통해서 참고해 보시면 더더욱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건 면접 시간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앉아서 몇 분 동안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무섭게 답변해야 되나요? 라고 또 많이 물어보는데요. 대부분 평균 5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외고나 국제고 대부분 5분이에요. 하지만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10분에서 15분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사고의 면접 수나 혹은 면접의 퀄리티가 더 높기 때문에 혹은 똑같은 질문 개수를 받더라도 질문 하나에서 요구하는 답변의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고가 시간이 조금 더 긴 편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외국 국제고 지원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선생님, 근데 면접할 때 저한테 영어로 물어보면 어떡하죠? 영어 답변을 준비해야 되나요? 혹은 영어 질문이 나오면 어떤 류의 어떤 식으로 질문이 나올까요? 많이 물어보는데 여러분, 영어 질문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어머님들이 혹은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데 영어 질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리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다면 면접 기출 문제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그런 경향, 뉘앙스, 톤 앤 매너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트렌드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면접 질문은 크게 자기주도 학습이랑 인성 질문으로 나눠서 면접 질문을 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요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가볍게 좀 해보세요. 파란색은 참고용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질문 개수가 3개가 나와요.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역량과 인성 영역을 동시에 둘 다 평가를 해야 돼요. 하지만 비중 자체가 자기주도 학습 영역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 질문 개수가 어떻게 나올까요? 2개, 1개. 혹은 선생님, 저희 학교는 면접 질문이 4개 나온대는데요. 자, 그러면 3개, 1개. 이런 식으로 면접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총 올해 내가 지원하는 학교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외대부고야, 혹은 서울 외고야, 혹은 뭐 안양 외고야. 근데 올해 질문 개수 3개 물어본대.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에서 2개 나오고 인성 영역에서 하나 나오겠구나. 혹은 선생님, 저희 자사고는 면접 질문 4개까지 물어본대요.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 영역에서 3개, 인성 영역에서 하나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면접 질문의 개수도 파악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실제로 어떤 류의 면접 질문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기주도 학습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도해서 어떤 학습을 했고 그 학습 과정이 어떠했으며 그 학습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그래서 배우고 느꼈는지 사실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배우고 느낀 점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래서 학업적 측면에서는 추후에 또 다른 학습 뭘 하는 대로 이어졌는지, 혹은 본인의 진로에 있어서 어떤 진로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궁금한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학습의 계기와 학습의
과정과 펜을 바꿨더니 좀 필기가 잘 안 되네요. 학습 결과. 근데 이 학습 결과가 어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면접 질문이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각각 나오기보다는 이것들이 믹스돼서 나와요. 섞여서 하나의 질문으로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잖아요. 자기소개서에 입각한 면접 질문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이론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A라는 학습을 공부하게 된 계기와 그 학습 과정상에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을 하나 있다면 뽑아서 기술하고 그 학습 과정을 통해 본인이 배우고 느낀 점을 면접관에게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면접 질문이 나와요. 혹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학업이 아니라 진로에 대해서 묻는 질문을 내고 싶다. 면접관들이.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고등학교 입학 전 본인이 했던 학습 과정을 두 가지 설명하고 또 하나 입학 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학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금 한 얘기는 멈춰놓고 다시 뒤돌아가서 면접 질문을 적어놔도 괜찮겠죠. 그래서 대부분 통합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아이들 지원자는 달라져도 면접 질문의 포맷이 기본적으로 잡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에도 실제로 적용해보면 대단히 유의미하겠죠. 그래서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각각의 학습 계기, 내가 이 공부를 왜 했는지, 왜 했다면 그런 계기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학습 계기라는 거는 그 트리거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하게끔 만든 동기나 계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나만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장품을 쓰던 화장품 클렌징 폼이라고 하죠. 우리 여학생들, 남학생들. 내가 클렌징 폼, 원래 비누를 쓰다가 클렌징 폼이 더 세안력이 좋다 그래서 바꿨는데 A 제품을 쓰다가 B 제품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A 제품일 때는 없었는데 B 제품을 쓰니까 내가 얼굴에 이전에는 없던 트러블이 더 많이 생긴 거죠. 피부에 너무 안 좋아진 거야, 얼굴이.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그 피부 트러블을 계기로 A 제품과 B 제품의 화학 성분을 비교해 봤더니 A 제품과 달리 B 제품에는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있더라. 근데 그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세안력에 당장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피부에 상처를 내고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물로 씻잖아요. 근데 씻겨진 물이 하천이나 바다나 강으로 흘러가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자연에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때 처음 이런 계기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면접 질문이 나올 거란 거죠. 이런 본인만의 계기나 동기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나올 거고 나오지 않았다면 자기소개서의 기술을 잘 했기 때문에 굳이 한 번 더 물어보진 않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만의 이야기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도 좋고요. 면접 때 대비해서 좀 정리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과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학습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뜻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학습 어떻게 했는지 그 프로세스, 절차를 설명해봐. 제가 좀 영어를 많이 쓰죠. 프로세스, 절차. 절차를 설명해봐. 그 정확한 과정이 뭐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어떤 식으로 쓰냐면 내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호기심이 생겼는데 책 읽으니까 짜잔 하고 바로 해결됐어. 과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게 될 조금 더 고난도의 학습은 우리 세상과 사회에 대한 탐구는 단순히 책 한 권 읽는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책 한 권 읽어서 조금의 실마리를 얻고 그 다음 또 이것과 연계된 또 다른 책, 이것과 연관된 또 다른 논문, 이것과 연관된 또 다른 신문, 이것과 연관된 또 다른 인터뷰 자료, 이것들을 다 총집합해서 정리해 보니까 내가 처음에 가졌던 의문과 그 동기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답을 드디어 얻었어. 이 전체적인 과정이 보고 싶은 거라고요. 총체적으로. 다시 학습 과정을 써달라는 건, 설명해달라는 건, 혹은 면접 때 물어본다는 건 이 섬세한 작은 서사 하나하나를 다 짚어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단을
첫 번째 계단에서 10번째 계단을 한 번에 뛰어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글을 쓰라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는 그렇게 쓸 수 있어도 글자 수 때문에 면접상에서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계단 넘어간 거, 두 번째에서 네 번째 계단,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 계단, 일곱 번째에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계단 어떻게 순차적으로 넘어갔는지 그 세부적인 프로세스를 설명해 달라는 식의 면접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학습 과정을 묻는 질문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면 어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공부를 가짜로 했으면, 내가 공부를 꾸며서 했으면, 내가 혹은 하긴 했는데 과장해서 썼으면 실제로 그만한 절차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면접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제로 정말 진심으로 담아서 공부를 했어. 그러면 아니 이미 내가 한 경험에 대해서 외울 필요도 없죠. 이미 내가 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고 제가 계속 강조할 겁니다. 마지막 학습 결과입니다. 학습 결과라는 건 제가 영어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좀 착각, 좀 한국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 학습 결과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학교마다 다르지만 학습 결과라고 표현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배운 점, 혹은 뭐 배우고 느낀 점이라고 합니다. 자, 배우 느낀 점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네, 레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영어 책 읽거나 혹은 어떤 영어 텍스트북 읽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죠. What's the lesson of this chapter? 이 챕터의 교훈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챕터를 읽고 나서 너가 배우고 느낀 점, 깨달음이 뭐야? 너의 느낀 점이 뭐야? 되게 종합적인 단어죠. 이런 식으로 레슨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더 적합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에 조금 더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슨이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에 내가 공부한 내용 하나만 적는 게 아니라 보통 두세 개 적잖아요. 그런데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학업 경험과 이 학습 경험 사이의 연결고리는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예시를 든 화장품, 내가 피부 트러블이 생겨서 화장품 성분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때 화장품 성분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것 때문에 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미세 플라스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 근데 갑자기 다음 문단에 그냥 나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과학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높였어 라고 해버리면 이 두 개 사이의 학습 경험 사이의 연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적는 게 아니라 내가 피부 트러블 때문에 성분 조사하고 성분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어서 미세 플라스틱과 환경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 첫 번째. 두 번째 경험은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구체적인 실제 사례와 영향에 대해서 조사해봤어. 그래서 책이랑 논문을 읽었어. 이런 식의 두 번째 학습 경험이 나오면 좋겠죠. 그러면 이 경험을 덩그러니 두 개 쓸 수도 있겠지만 이 두 개 사이의 연결고리 그 지점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서술한 학습 경험이 또 다음번에 전개되는 그 이후의 학업의 계기가 되었는지 혹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해봐 라는 식의 학습 결과를 물어보는 질문도 많이 나오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자기소개서에 예를 들어서 이 화장품, 미세 플라스틱, 환경과 관련해서 공부를 했어 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 학습이 지원자의 진로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서술하시오.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진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여러분들의 상황에 적용해서 한번 답변을 정리해 보세요. 자,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마지막 인성 영역만 설명하고 마칠 거예요. 우리 학생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봐요. 자지 말고. 자, 그 다음 인성 영역입니다. 인성 영역은 크게 세 가지 많이 물어봐요. 첫 번째 봉사활동.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안 하긴 합니다만 봉사활동 하는 아이들이 그래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합격 많이 하는데 자,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어떤 걸 물어보냐면 이거를 왜 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 봉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그래서 너가 무엇을 배웠고 느꼈는지 설명해봐. 어떤 레슨, 어떤 교훈, 깨달음을 얻었어? 어떤 배움을 얻었어? 설명해봐.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기숙사 생활은 근데 기숙사 생활은 입학해서 여러분들이 하게 될 텐데 기숙사 있는 학교에 한정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숙사가 없는 고등학교는 제외하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들어보세요. 자, 기숙사. 우리 학교 들어와서 너가 기숙사 생활 할 건데 너 기숙사 생활 잘할 수 있겠니? 이런 류의 질문을 면접관들은 물어보고 싶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얘가 공부만 잘하는 애인지
다른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잘하고 원만하게 잘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둥글둥글한 아이인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적은 인성 에피소드와 엮어서 어떤 상황을 제시합니다. 가상의 상황, 입학해서 여러분들이 기숙사에서 겪을 만한 상황에서 어떻게 너는 해결할 것 같은지 물어봐요. 다시 지원자가 인성 영역에 적은 에피소드를 통해 깨달은 바를 바탕으로 본교 입학 후 기숙사에서 이러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 것인지 설명해 보시오. 다시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인성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얻은 깨달음이 있을 텐데 그 깨달음을 우리 입학 후에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 깨달음을 적용하고 응용해서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볼 것인지 설명해 보아라.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혹은 비슷합니다. 학교 단체 생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뭐 동아리 하다가 혹은 뭐 학생회 하다가 혹은 뭐 축제나 체육대회 하다가 학교에서 어떤 각종 교내외 행사를 하다가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니? 설명해 보렴.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요즘에 특목고 면접 경향이자 트렌드이자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시간을 아직 못 봤습니다만 한 대략적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넘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리뷰해 보시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너무 다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말 과장 없이 제가 수업 시간에 실제로 아이들한테 하는 이야기고 제가 상담 때도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들어도 많은 부분 면접 준비하고 혼자 준비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이해가 안 되거나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1대1 상담 신청하시거나 혹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이포루트 학원에도 유료 멤버십 영상 기능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조금 더 심화된 버전, 실제로 수업 때 제가 사용하는 설명과 자료를 이용해서 유료 인강을 만들었으니까요. 특목고 입시 준비를 하는데 좀 더 독학해서 혼자서 집에서 준비해보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집이 멀어서 학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이 그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실제 수업료의 10분의 1이 안 되는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이포루트 대치동 입시학원 원장 박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